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자랑했죠. 우리 아들 검사야.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나를 내려다보는 시선, 차가운 미소하지만 며칠 뒤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감사관님이 나를 부르는 순간 모두가 숨을 삼켰죠.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자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세상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만 진짜 품격은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진입니다. 올해로 51살이 되었고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친 지 25년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계약직 교사로 말이죠. 매년 이맘때면 재계약 통보를 기다리는 처음엔 불안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격리로 일합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28살 된 아들. 대학을 졸업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 취업을 못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오늘은 30년 만에 열리는 고교 동창회에 가는 날입니다. 초대 문자를 받은 건 사흘 전이었어요.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공지를 뒤늦게 확인했죠. 사실 그 방에 제가 들어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알림을 꺼두었거든요. 시내 최고급 레스토랑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을 때 잠깐 망설였습니다. 1인당 비용이 만만치. 그래도 30년 만이잖아요. 한 번쯤은 얼굴을.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샹들리에가 반짝였어요. 하얀 테이블보 위로 은빛 식기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습니다. 익숙한 향수 냄새와 함께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 혜진이 왔네. 입구 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박미정이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묘한 미소였어요. 반가움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인 것 같았죠. 미정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도맡아 하던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모임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는 모양이었어요. 요즘은 교무실에도 계약직이 많다면서 가볍게 던진 말처럼 들렸지만 주변 몇몇이 슬쩍 이쪽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애써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요즘은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더 많을 거려 힘들겠다. 매년 재계약해야 하잖아. 더 이상 대화를 안내받은 자리로 향하는 동안 제 등 뒤로 작은 속삭임들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어깨가 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메뉴판이 눈앞에 놓였습니다. 불어와 영어로 빼곡히 적힌 요리 이름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옆자리에 앉은 김은주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주는 고등학교 때 제 짝꿍이었죠.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지금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혜진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응, 뭐 그럭저럭. 은주는? 나도 비슷해. 애들 키우느라 바빴지. 은주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한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테이블 위는 화려해졌어요. 그런데 화제는 점점 예상했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자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큰애가 말이야, 작년에 의대 붙었거든. 그것도 서울대 건너편에 앉은 정수연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어머, 대단하다. 요즘 의대 들어가기
그러게 수연이 복 받았네. 수연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제 아들 생각이 났어요. 28살, 아직도 취업 준비 중인 아들. 어제도 방에서 게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력서를 쓰고 있는 건지,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혜진이 아들은 뭐하니?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순간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아직 취업 준비 중이에요. 취업 준비.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올해 28이요. 어머. 짧은 감탄사 뒤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저는 억지로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포크를 집어들었어요. 입안에 들어간 음식에 요즘 취업이 어렵잖아. 우리 때랑 다르지. 은주가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고마웠어요. 그런데도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화제는 계속해서 자녀들의 성공 스토리로 이어졌습니다. 누구는 대기업에 입사했고, 누구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누구는 유학을 갔다는 이야기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어요. 제가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정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은 말이야,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 로펌이라고 하나? 거기와 변호사. 요즘 시대에 전문직만 한 게 없더라고. 저는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답답했던 가슴을 조금 식혀주었어요. 남들처럼 당당하게 아들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슬슬 자리를 뜰 핑계를 나 먼저 일어나야 할 것 같아.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첫. 그런데 사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던 게 진짜 이유였어요. 레스토랑을 나서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보니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가 엄마, 저녁 먹었어요? 나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들어갈게요. 메시지를 읽으면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취업도 안 되어서 돈도 없을 텐데 술은 어디서 마신다는 건지 아마 친구들이 사주겠죠.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더 답답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오늘 저녁 제가 느낀 건 단순한 서러움만은 계약직 교사로서의 제 위치도 아들의 미래도 모든 게 불안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불안함을 언제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불이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창회 어땠어? 응, 그냥 그랬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다른 친구들의 자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의사, 변호사, 대기업 직원, 그리고 제 아들은 취업 준비생. 문득 거짓말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아들이 어디 취직했다고 말해버렸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다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거짓말은 금방.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체 카톡방이었어요. 동창회 이후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레스토랑, 와인 잔을 든 친구들,
환하게 웃는 얼굴들. 그리고 미정이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제 너무 즐거웠어요. 다들 자녀분들 잘 키우셨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요즘 대검찰청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검사님들 보좌하는 일이라 책임감도 크고 보람도 있다고 하네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검찰청이면 정말 대단한데요. 미정이 아들 정말 잘 됐다. 엄마 얼굴에 철판 깔았겠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자랑을 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첫 교시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왔을 때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카톡방에는 또 다른 정수현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요즘 병원 정신없대요. 힘들어도 보람 있다고 하네요. 그 아래로 또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의사 딸 정말 자랑스럽겠어요. 수연이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저는 휴대폰을 책상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은주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어제 동창회에서 말 못했는데 우리 아들도 아직 취업 준비 중이야. 내 마음 이해해 은주이.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저를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어요. 고마워. 은주야 위로가 돼.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나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뭔가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이렇게 주눅들어.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저녁 뭐예요? 된장찌개 끓일게. 오늘 면접 봤어요. 어디? 구청이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순간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공무원이라니. 안정적이잖아요. 결과는 언제 나와? 한 달 뒤요. 그런데 경쟁률이 높아서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그날 밤 저는 다시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글을 하나 올렸어요. 우리 아들은 구청 사회복지과에 있어요. 요즘 바쁘게 일하고 아직 면접만 본 상태인데 마치 합격한 것처럼 말해버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런데 곧바로 댓글들이 공무원이면 안정적이네요. 요즘 공무원 되기 어렵다던데. 축하해요 혜진이. 아들 장하다 댓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아들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었어요. 물론 거짓말이긴 했지만요. 그런데 미정이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구청 사회복지과 월급이 적잖아.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미정이가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도 검사만큼 안정적이지는 않지? 히읗히읗 웃음 표시까지 붙어 있었지만 전혀 웃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아무. 카톡방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걸까요? 왜 자꾸 누가 더 낫고 못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뭐라고?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또 카톡방에서 알림이. 미정이가 올린 글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어제 말하더라고요. 대검찰청 분위기가 정말 좋대요. 선배 검사님들이 많이 챙겨주신대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댓글들이 또 달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대검찰청은 다르네요. 미정이 복받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가방.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학교에 도착해서도 기분이. 첫 교시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왔을 때 옆자리 선생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혜진 선생님,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아, 그래요? 좀 피곤해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아들이 아직 면접. 벌써 합격한 것처럼 말해버렸잖아요.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점심시간에 은주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혜진아, 어제 카톡방 봤어. 미정이가 좀 심했다. 신경 쓰지 마, 응, 괜찮아. 고마워. 그렇게 답장을 보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미정이의 말이 계속. 그래도 검사만큼 안정적이지는 않지? 그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은 방에서 컴퓨터를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어요. 면접 결과 언제 나온다고 했지? 한 달 뒤요. 그래,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엄마. 그런데 경쟁률이 진짜 높아요. 기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카톡방에 올린 거짓말은 어떻게 수습해야 하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남들과 비교하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남들 앞에서 계약직 교사로 취업 못한 아들의 엄마로 준욱 들어 지내기 싫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와서 이미 거짓말은 던져졌고 한 달 뒤면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카톡방은 여전히 활발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누군가의 자녀 자랑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냥 읽기만 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그러던 어느 날 미정이가 카톡방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다들 어제 동창회 너무.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이번엔 제가 괜찮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미정이가 추천하는 곳이면 믿고 가죠. 기대돼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또 가야 하나요? 그런데 거절하기도 어색했어요. 결국 아무 말 없이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미정이가 예약했다는 레스토랑은 지난번보다 더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입구에 도착했을 때부터 부담스러웠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미정이가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장 차림이. 미정이가 손을 흔들며 저를 불렀습니다. 혜진아, 이리 와봐. 소개할 사람 있어. 자리로 가자. 미정이가 옆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남편이야. 오늘 시간 돼서 잠깐 들렀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정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미정이의 남편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점잖은 인상이었어요. 미정이가 자랑스러운. 우리 남편이 교육청 감사관이거든요. 요즘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순간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으면서 미정이의 남편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어머, 교육청 감사관이세요? 와, 대단하시네요. 출세하셨어요. 미정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겸손한 척 손을 저었지만 표정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뭐, 그냥 공무원이에요. 그래도 감사관이면 엄청난 자리잖아요. 학교 감사도 나가시나요? 네,
정기 감사랑 특별 감사 다 나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교육청 감사관이라면 학교를 감사하는 사람이잖아요. 혹시 우리 학교도 감사를 나올까요? 계약직 교사인 저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하죠? 미정이가 자랑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말이야, 작년에 몇 개 학교 감사 나갔는데 문제되는 거 많이 적발했대요. 계약직 교사들 중에 자격.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계약직 교사. 바로 저를 말하는 건가요? 주변 친구들이 감탄했어요. 역시 공직자는 다르네요. 그런 일 하시려면 책임감도 크겠어요. 저는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물을 마시면서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코스 요리가 나왔지만 제대로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미정이와 남편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들 곁으로 몰려들었어요. 감사관님, 요즘 교육청에서 제일 여러 가지가 있죠. 교원 평가도 그렇고 계약직 교사 처우 문제도 있고 계약직 교사 처우 문제. 그 말이 제 귀에 크게 들렸습니다. 미정이가 덧붙였어요. 우리 남편 말로는 요즘 계약직 교사들이 너무 많대요.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대요. 그렇구나. 그럼 계속 계약직으로 남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산도 부족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정이의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식사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미정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먼저 가봐야겠어. 급한 일이 생겼어. 그래요? 알았어요. 미정이의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 친구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수고하세요. 남편이 나가고 나자 미정이가 다시 화제의. 우리 남편 바쁘긴 진짜. 바빠 주말에도 전화 오고. 그래도 좋잖아요. 능력 있으니까. 그런 거지 맞아요. 부러워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계약직 교사로 25년을 일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위치에 있어요. 정규직 전환은 꿈도 꿀 수 없고 매년 재계약을 기다려야 하죠. 한숨을 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디저트가 나왔고 커피가 나왔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화기애애했어요. 그런데 미정이가 갑자기 계산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계산할게요. 다들 편하게 드세요. 어머, 미정아, 우리가 각자 내야지. 아니야, 괜찮아.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어. 주변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미정이 정말 멋있다. 고마워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각자 계산하는 게 나았어요. 미정이가 계산하면 부채감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거절할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가방을 들고 일어서려는데 미정이가 저를 불렀어요. 혜진아, 잠깐만. 응? 오늘 내가 계산했으니까 너는 부담 갖지 마. 아, 응, 고마워. 그런데 미정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런 데선 내가 계산 안 해도 돼. 부담될 테니까.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부담될 테니까. 그 말 속에는 여러 계약직 교사로 형편이 어려울 테니 이런 비싼 레스토랑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뜻. 주변 친구들이 그 말을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고마워 겨우 그 말만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오늘 저녁은 지난번보다 더 힘들었어요. 미정이의 남편이 교육청 감사관이라는 것도 충격이었고 마지막에 미정이가 한 이런 데선 내가 계산 안 해도 돼 부담될 테니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를 동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시하는 건가요? 어느 쪽이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남편과 아들은 이미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51살 계약직 교사, 취업 못한 아들의 엄마. 우리 아들 이게 제 검사야. 현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걸까요? 왜 미정이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인정하지. 계약직이라는 위치, 아들의 취업 실패, 이 모든 게 제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제가 카톡방에 올린 거짓말. 아들이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일한다는 거짓말 한 달. 뒤면 면접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에요.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죠. 그리고 결국엔 모든 게 무너집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미정이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혜진아, 너는 계약직이잖아. 우리랑 달라.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다시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동창회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학교에 출근했을 때 교무실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교감 선생님이 급하게 오늘 교육청 감사팀이 방문합니다. 모두 서류 준비 잘해두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교육청 감사. 혹시 미정이의 남편이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의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 우리 학교에 올까요? 오전 10시쯤 교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몇 명이 들어왔어요. 그중 앞장서서 걷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도윤 미정이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교장실로 향했어요. 옆에는 미정이가 함께, 미정이도 함께 온 거예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키지 않기를 바랐어요. 교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한참 후 감사팀이 교장실에서 도윤이 앞장서서 서류들을, 미정이는 그 옆에서, 저는 제자리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미정이가 저를, 그런데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혜진아. 미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미정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응, 그래 몰랐네. 어느 과목 가르쳐? 국어요. 그래. 우리 남편이 오늘 감사 나왔거든.
잘 봐줄 거야. 미정이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이 불편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이가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어요. 괜히 잘 보여. 우리 남편 성격 깐깐하거든. 그 말이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제대로 못하면 지적당할 거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이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출석부, 성적 처리부, 수업 일지 모든 서류를. 저는 제자리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어요. 혹시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죠? 계약직 교사라는 이유로 더 혹독하게 지적받으면 어떡하죠? 도윤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윤혜진 선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서류 좀 보여주세요. 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미정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마치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보던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출석부 정리 잘 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성적 처리도 깔끔하고요. 네, 도윤이 다음 서류로 넘어갔습니다. 수업 일지를 펼쳐보더니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을까봐 불안했어요. 수업 일지도 상세하게 작성하셨네요. 네, 매일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계약직 교사라는 이유로 무시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정받은 거예요. 옆에 서 있던 미정이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도윤이 다른 교사들이 서류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돌아다니더니 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이도 따라 들어갔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옆자리 선생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혜진 선생님, 서류 정리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관님이 칭찬하셨어요. 아, 그냥 평소에 꼼꼼하게. 저도 배워야겠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제 일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인정받았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팀은 교장실에서 나와 학교 식당으로 향했어요. 저는 교무실에 남아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미정이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후 2시쯤 감사가 끝났습니다. 도윤이 교무실로 들어와 최종 발표를 했어요. 오늘 감사 결과 이 학교는 서류 관리가, 특히 교사분들의 수업 일지와 출석부 관리가 우수합니다. 교무실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으니 다음 달까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감사팀이 교무실을 나섰습니다. 미정이가 나가면서 저를 한번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무언가 말하고 저는 자리에 앉아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했던 하루가 끝났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이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미정이가. 제가 이 학교에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짐을 챙겨 학교를 나서는데 복도에서 미정이를 마주쳤어요. 그녀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혜진아, 잠깐 응? 오늘 감사 잘 받았네. 서류 정리 잘했더라. 고마워. 그런데 말이야. 미정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계약직이면 힘들지? 매년 재계약해야 하고, 뭐,
그렇긴 하지. 정규직 전환은 생각 안 해봤어? 생각은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 그렇겠다. 요즘 교육청에서도 예산 문제로 고민 많대 미정이의 말투가 동정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무시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그래도 우리 남편이 칭찬했잖아. 서류 정리 잘했다고 응, 고마워 앞으로도 잘 지내. 혹시 문제 있으면 말해. 우리 남편한테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 말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미정이에게 빚진 것.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힘들었어요. 감사를 받는 것도 힘들었지만 미정이를 마주친 게 더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가 어디서 일하는지 어떤 처지인지 다 알았어요. 계약직 교사라는 것도 매년 재계약해야 한다는 것도 그 사실이 카톡방에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일찍 왔네 밥 먹어? 응, 먹을게.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1살 계약직 교사. 이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요. 오늘 도윤이 제 서류를 칭찬했잖아요. 제가 일을 제대로.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결심했어요. 다시 일어서겠다고. 더 이상 주눅 들지 않겠다고. 미정이가 뭐라고 하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5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온 제 경력이 부끄럽지 않아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교단에 서 있었어요.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봉투를 열자 낡은 종이들이 나왔습니다. 학창 시절 추억들이 한 장 한 장 넘겨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노란 편지지 한 장이 30년 전 여름 제가 썼던 편지였어요. 글씨가 흐릿해졌지만 내용은 선명히 기억났습니다. 선처 호소문이라는. 당시 미정이는 무단 결석으로 자퇴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교에 못 왔던 거였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단호했어요.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하셨죠. 미정이는 울면서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글 잘 쓰잖아. 나 대신 선처 호소문. 저는 밤새 편지를 썼습니다. 미정이의 사정을 담아 정성껏 작성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 편지를 교감실에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미정이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자퇴 위기를 넘긴 거예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나 졸업할. 그때 미정이의 눈빛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저 친구를 도운 졸업식 날 미정이가 나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넌 정말 좋은 친구야. 그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친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미정이는 그 기억을 레스토랑에서 저를 무시하고 계약직이라며 동정하고 계산은 부담스러우니 하지 말라고 했죠. 편지를 보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군요.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다시 봉투에 넣으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 편지를 미정이에게 보여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과거를 상기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과거를 들춰낸다고 해서 지금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더 어색해질 뿐이겠죠.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집어넣고 문을 닫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의 현실과는 다른 거예요.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정이에게 기대했던 인정이었어요. 계약직 교사인 저를, 취업 못한 아들을 둔 엄마인 저를 그녀가 인정해 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하지만 인정은 남이 스스로 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인정하고 제가 해온 일들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거였죠. 서재를 나와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지겠다고.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과거의 편지는 서랍. 그 기억은 제 마음속에 남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음 날 아침 학교에 출근했을 때 교무실 분위기가 들떠 있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어제 감사 결과가 정말 좋았대요. 교육청에서 연락 왔어요. 특히 윤 선생님 서류, 감사관님이 보고서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칭찬을 받는 게 어색했어요. 계약직 교사로 25년을 일하면서 이런 인정을 받아본 오전 10시쯤 교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 선생님, 교장실로 와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환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앉으세요, 윤 선생님. 네, 어제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학교가 모범 관리 학교로 선정되었어요. 정말요? 네, 특히 선생님의 서류 관리. 교육청에서 표창장을 수여한대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표창장이라니. 25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이 평소에 교장실을 나오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제 노력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무시받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휴대폰에 카톡이 왔습니다. 은주였어요. 혜진아, 축하해. 모범관리학교 선정됐다며? 대단하다. 어떻게 알았어? 미정이가 카톡방에 올렸어. 확인 안 해봤어? 서둘러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미정이가 올린 글이 있었어요. 혜진이 학교가 모범. 우리 남편이 감사했던 곳이에요. 축하해요.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혜진아. 역시 교사는 달라. 축하해요. 그런데 미정이의 글 뒤에 또 다른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은주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정아,
너 학교는 어떻게 됐어? 감사 잘 받았어? 그 아래로 아무 댓글이 없었습니다. 미정이도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오후 3시쯤 교육청에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모범관리학교 표창 공문이었어요. 거기에는 제 이름도, 특히 윤혜진 교사의 타 학교의 모범이 될 만하다. 그 문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이 공식 계약직이라는 딱지가 아니라 능력 있는 교사로 인정받은 겁니다.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주였어요. 혜진아, 축하해. 고마워, 은주야. 그런데 말이야, 미정이 학교 감사 결과 들었어? 아니, 무슨 일인데? 서류 누락이 심각했대. 교육청에서 시정 명령 받았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정이가 행정실에서 일하잖아. 서류 관리가 엉망이었나 봐. 그래. 감사관님이 엄청 화났대. 미정이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미정이의 학교가 시정 명령을 받았다니. 그녀가 그렇게 자랑하던 남편에게 지적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는데 카톡방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링크를 하나 올렸어요. 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이었습니다. 모범관리학교 선정 및 시정 명령. 학교 발표 클릭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모범관리학교 목록에 제 학교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정 명령 학교 목록에는 미정이의 학교 이름이 있었습니다. 카톡방에 댓글들이 달리기. 미정이 학교가 시정 명령 받았네.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감사관님 남편인데 학교가 이러면 곤란하겠는걸. 미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톡방이 조용해졌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출근했을 때 교무실에 손님이 와. 미정이의 남편. 그는 교장실에서 나와 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진짜 교육을 지키는 분입니다. 서류 관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느껴졌어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솔직히 요즘 이렇게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았어요. 능력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도윤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제 아내 학교도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서류 누락이 심각했거든요. 그랬군요. 아내가 행정실에서 일하는데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집에 와서 한바탕 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고 말을 이었어요. 선생님처럼 일하는 분들이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은 인사를 하고 교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카톡방이 또 술렁였습니다. 누군가가 사진을 올렸어요.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모범 관리학교 표창식 안내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혜진이 정말 대단하다. 역시 프로는 다르네. 우리 혜진이가 최고야. 그런데 미정이는 여전히 카톡방에 접속도 하지. 저녁 무렵 은주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혜진아, 미정이한테 연락해봤어. 전화도 안 받더라. 많이 충격받은 것 같아. 그래. 너무 자랑하고 다녔잖아. 남편이 감사관이라고. 그런데 정작 자기 학교가 시정 명령 받으니까 창피한가 봐. 그렇겠구나. 너는 연락해봤어? 아니, 아직 사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위로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요?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미정이는 저를 형편이 어렵다고 계산은 부담스러우니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제 학교는 모범 관리, 미정이의 학교는 시정 명령을 받았어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는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그런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내일은 떨어질 수 있고 오늘 낮은 자리에 있어도 내일은 올라갈 수 있죠. 중요한 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였습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성실하게 일하는 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제 가치를 25년간 묵묵히 며칠이 지났습니다. 표창식 날짜가 다가왔어요.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고 다음 주 금요일 오전에 시상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카톡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미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도 눈치를 가끔 누군가 일상적인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았어요. 목요일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혜진아, 나야. 미정이. 순간 숨이 미정이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응, 미정아. 지금 통화할 수 있어? 응, 괜찮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미정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그날 내 말 너무 부끄럽다.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산은 부담스러우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 정말 죄송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이제야 알았어. 괜찮아. 미정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 정말 교만했어. 남편이 감사관이라고, 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그런 거 자랑하면서 너를 무시했잖아. 미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학교 시정 명령 받은 거 알지? 남편한테 엄청 혼났어. 행정실 일을 어떻게 한 거냐고. 너네 학교는 완벽한데 왜 우리 학교는 이 모양이냐고. 많이 힘들었겠다. 응, 힘들었어. 근데 그게 다 내 잘못이야. 일을 대충 했거든. 바쁘다는 핑계로 서류 정리를 제대로 안 했어. 미정이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계약직이면서도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나는 정규직이면서 대충 했어. 부끄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미정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미정아,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 너한테 진짜 미안해. 그리고 미정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기억나? 내가 무단 결석으로 자퇴 위기였을 때 내가 선처 호소문 써줬잖아.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가 그 일을. 응, 기억해. 나 그거 평생 잊지 못해. 내가 밤새워 편지 써줬잖아. 그 덕분에 나 졸업할 수 있었어. 그냥 친구니까 도운 거야.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 자퇴했을 거야. 고등학교 졸업장도 못 받았을 거고. 미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나 그 은혜를 잊고 있었어. 오히려 너를 무시했지. 계약직이라고, 형편이 어렵다고. 정말 미안해, 혜진아.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만에 미정이가 그때 일을 이야기하다니 그녀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미정아, 정말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 이제 편하게. 정말 고마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어요.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가 다시 입을. 표창식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나도 이제 정신 차리고 일 제대로 해야겠어. 너처럼 응. 우리 같이 힘내자. 응. 그래. 그럼 나중에 또 연락할게. 그래. 안녕.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나눈 대화가 믿기지 않았어요. 미정이가 사과한 것도 고등학교 때 일을. 남편이 거실로 나와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 왔어? 친구 무슨 일인데? 그렇게 오래 통화했어? 아니, 별일 아니야. 사실 별일이 맞았습니다. 30년 우정이 회복된 거니까요. 한때 흔들렸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그날 밤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봉투를 꺼냈어요. 미정이에게 썼던 선처 호소문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선명했어요. 그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 그 안에 넣었어요. 이제 이 편지는 단순한 우정의 증거였어요. 상자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되 그 의미는 간직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카톡방에 알림이 왔습니다. 미정이가 글을 올렸어요. 혜진아, 표창식 진심으로 축하해. 너 정말 자랑스러워. 나도 앞으로 열심히 할게.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오랜만이다. 그래. 우리 다 같이 힘내자. 카톡방 분위기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어색했던 침묵이 깨진 거예요. 저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고마워. 미정아, 우리 모두 표창식에 참석하기 위해 교육청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함께 가자고 했지만 혼자 가고 싶었어요. 이건 제 순간이었으니까요. 교육청 강당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른 모범 학교 교사들도 와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감님이 앞으로 그리고 하나씩 상장을.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호명되었어요. 윤혜진 교사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교육감님이 상장을 건네주셨어요. 악수를 나누면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교육에 무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든 상장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25년 동안의 시상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상장을 들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상장과 함께 찍은 셀카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카톡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상장을 든 제 모습이었어요. 오늘 표창식 다녀왔어요. 모두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멋있어. 우리의 자랑이야. 미정이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혜진아, 정말 축하해. 너 최고야. 그 댓글을 보면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정이 회복된 거예요. 삐걱거렸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반겼어요. 표창식 어땠어? 좋았어. 상장 좀 보자. 상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거실 벽에 상장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상장을 비추면서 반짝였어요. 25년간의 노력이. 그날 저녁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상 받았다며? 응, 고마워. 엄마 정말 멋있어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너도 힘내라.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네, 엄마 저도 열심히 할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며칠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동창회에서 느낀 수치심, 미정이의 무시, 감사 과정의 긴장, 그리고 표창식의 영광. 모든 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제 가치를 깨달았으니까요.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중요한 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남의 인정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인정하는 거였어요. 제가 저를 자랑스러워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존감이.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는 해방감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표창식 이후 학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동료 교사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던 시선이 사라졌어요. 교무실 회의에서도 제 의견이 존중받기 시작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서류 관리 방법을 다른 교사들에게. 드디어 제 경력이. 카톡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미정이는 글을 올리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도 눈치를. 동창회 이전처럼 활발하지 않았어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집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미정이었습니다.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였어요. 그런데 계속 울렸습니다.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혜진아, 나야. 미정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응, 미정아. 지금 통화 괜찮아? 응, 괜찮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이가 천천히 입을. 그날 내 말 너무 부끄럽다.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 동창회에서 한 말들 있잖아. 계산은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도 그렇고, 계약직이라고 무시한 것도 그렇고. 미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 진짜 교만했어. 남편이 감사관이라고, 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그런 거 자랑하면서 너를 깔보고 있었어. 미정아, 아니야. 들어줘. 내가 할 말이 있어. 미정이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시정 명령 받은 거 알지? 남편한테 엄청 혼났어. 내가 행정실 일을 어떻게 한 거냐고. 너네 학교는 완벽한데 왜 우리 학교는 이 모양이냐고.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그때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안일했는지. 정규직이라고, 남편이 감사관이라고. 그런 거에 기대서 일을 대충 했던 거야. 많이 힘들었겠다. 응, 힘들었어. 근데 그게 다 내 잘못이야. 남편이 그러더라. 너네 학교 윤혜진 선생 같은 사람이 진짜 프로라고. 계약직이면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혜진아, 나 너한테 정말 미안해. 고등학교 때 일도 생각났어. 고등학교 때? 응, 내가 무단 결석으로 자퇴. 내가 선처 호소문 써줬던 거.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가 그 일을 내가 밤새워 편지 써줬잖아. 그 덕분에 나 졸업할 수 있었어. 그런데 나 그 은혜를 미정이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오히려 너를 무시했지 계약직이라고 형편이 어렵다고. 내가 정말 못된 사람이야.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전 일을 미정아 난 예전 그때 내가 울던 모습 기억해 혜진아. 그때 넌 정말 힘들었잖아. 집안 사정도 어렵고 자퇴까지 해야 할 상황이고 나한테 매달리면서 울던 모습 아직도 기억나.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내가 한 말도 기억해 혜진아. 너 없었으면 나 어떻게 했을까?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 그렇게 말했잖아. 응, 맞아. 나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넌 그 말을 지켰어. 지금 이렇게 전화해서 사과하잖아. 그거면 됐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따뜻했어요. 미정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표창 받은 거 진심으로 축하해. 나도 이제 정신 차리고 일 제대로 해야겠어. 고마워, 미정아. 우리 같이 힘내자. 응, 그래, 다시 만나면 제대로 사과할게. 밥도 내가 살게. 그래, 좋아. 두 사람은 짧게 웃었습니다. 어색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럼 나중에 또 안녕 전화를 끊고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나눈 대화가 믿기지 않았어요. 미정이가 사과했다는 것도 고등학교 때 일을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친구 오래 통화했네. 응, 할 얘기가 좀 있었어.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재로 향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노란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30년 전 제가 썼던 편지를 펼쳐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박미정 학생은 성실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부득이하게 결석했을. 앞으로 더욱 열심히. 제 손글씨가 낡았지만 선명했습니다. 그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친구를 돕고 싶었던 마음, 미정이가 졸업하길 바랐던 마음.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책상 위에서 작은 나무로 만든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고 편지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제 이 편지는 단순한 우정의 증거였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상자 뚜껑을 닫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되 그 의미는 간직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카톡방에 알림이 왔습니다. 미정이가 글을 올렸어요. 친구들아, 그동안 내가 좀 교만했던 것 같아. 자랑만 하고 다녔네. 반성해. 앞으로는 좀 더. 표창 받은 거. 다시 한번 축하해. 댓글들이. 미정아, 무슨 소리야. 괜찮아. 우리 다 그럴 수 있어. 신경 쓰지 마. 혜진이 정말 축하해. 저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마워. 미정아, 우리 모두 힘내자. 카톡방. 분위기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어색했던 침묵이 깨진 거예요. 친구들이 하나둘 일상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교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제 자리로 오셨어요. 윤 선생님, 다음 달부터 서류 관리 담당 부장을 맡아주시겠어요? 저요? 네, 선생님이 제일 적임자세요. 다른 선생님들도 다 동의하셨어요. 순간 가슴이 뛰기. 계약직 교사에게 부장.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교감. 자리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만졌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부장. 직책을 맡게 된 겁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좋은 일 있었다. 집에 가면 얘기해 줄게.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좋은 소식 있어요. 집에서 얘기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면접 결과가 나온 건가요?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합격했어요. 구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겨우 참으면서 아들을 정말 잘했어. 엄마가 열심히 사는 모습 보고 저도 힘냈어요. 그날 저녁 가족 3명이 둘러앉아 조촐하게 축하했습니다. 남편이 치킨을 시켰어요. 평소엔 비싸다고 안.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남편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가 부장이 되었고 아들이 합격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며칠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동창회에서 느낀 수치심, 미정이의 무시, 감사 과정의 긴장, 표창식의 영광, 그리고 오늘의 기쁨, 모든 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제 가치를 깨달았으니까요. 남의 인정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인정하는 거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는 해방감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의 취직도, 회복된 우정도 모두가 새로운 출발점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주눅 들지 않겠습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제자리에서 당당하게 일하겠어요. 그게 진짜 자존감이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5월이었어요. 교무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서류 관리 부장으로서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데 교무실 문이 열렸어요. 젊은 여자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학기에 새로 국어 과목을 맡았습니다. 28살, 이제 막 교단에 선. 안녕하세요. 응, 왔어요? 일찍 왔네. 네. 오늘 첫 수업이라 긴장돼서요. 그녀의 표정에서 불안함이 보였습니다. 꼭 25년 전 제 모습 같았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커피 한 잔 마셔요. 같이 앉아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무실 한쪽. 따뜻한 커피 향이 퍼졌어요.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계약직으로 일하시면서 힘든 적 많으셨죠? 그럼 많았지. 어떻게 버티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냥 버틴 게 아니었어요. 선택했던 겁니다. 매일 아침 제 일을 사랑하기로. 사람을 먼저 보면 일은 저절로 풀려요. 사람을요? 응, 학생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얼굴 보면 힘이 나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기억나거든. 후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거. 창문 너머로 햇살이 복도 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먼지 입자들이 햇살. 후배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배님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잠시 멈췄습니다. 행복하냐고. 예전 같았으면 망설였을 거예요. 계약직이라는 불안함, 아들 걱정, 동창회에서 느낀 수치심.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가 당당해졌으니까요. 제 삶을 인정하게 되었으니까요.
응, 나 지금 참 따뜻해. 후배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 대답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나 봐요. 첫 교시 수업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교과서를 들고 교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는데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응, 앉아요.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시를 가르치는 날이었어요. 윤동주의 서시였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시를 낭독하면서 문득 제 삶이 떠올랐습니다.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나요? 아니요. 부끄러운 순간도 있었어요. 거짓말했던 것도, 주눅 들었던 것도. 그런데 이제는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 후배가 다가왔어요. 선배님, 첫 수업 잘 끝냈어요. 선배님 말씀대로 학생들 얼굴 보니까 힘이 났어요.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같은 분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 그게 제가 바라던 모습이었어요. 오후 수업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는데 휴대폰에 카톡이 왔어요. 미정이었습니다. 혜진아,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돼? 우리 둘이서 밥 먹자. 내가 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정이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어디서 만날까?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 내가 골라 예전 같았으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비싼 레스토랑을 가야 하나, 미정이 눈치를 봐야 하나. 그런 생각들. 그런데 이제는 편했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럼 학교 근처 국밥집 어째? 거기 국밥 진짜 맛있어. 좋아. 거기로 가자. 집으로 향하는 길,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동창회에서 느낀 수치심, 미정이의 무시, 계약직이라는 열등감. 그 모든 순간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를 성장시켰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이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내일 출근 첫날이잖아요. 미리 입어봤어요. 아들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취업 준비생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잘 어울린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열심히 사는 모습 보고 힘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새 출발이네. 혜진이는 부장되고 아들은 취직하고. 그러게요. 다들 고생했어요.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엔 두 가지 빛이 있다고. 겉을 비추는 빛과 마음을 밝히는 빛. 후자는 오래간다고 동창회에서 봤던 화려한 레스토랑, 샹들리에, 비싼 와인 그런 건 순간적으로 반짝이지만 금방 사라지죠. 그런데 진심 어린 사과, 회복된 우정, 성실한 일상. 그런 건 마음을 밝히는 빛이에요. 오래 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교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햇살이 복도 끝까지 비추고 있었어요. 긴 복도를 따라 빛이 흘러들었습니다. 후배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 복도 정말 예쁘죠? 응, 매일 봐도 좋아.
선배님처럼 저도 오래 할 수 있어요. 자기 자리를 사랑하면 돼요. 복도 끝에서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미소가 번졌어요. 이게 제가 일하는 이유였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저는 AI 나레이션 김미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